많은 사람들이 편견이 있잖아요. 무조건 집을 먼저 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만 투자 대상이라고 해서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그런 게 여러 가지 믹스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 다 기업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에만 들어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존리의 부자학교 거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존리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이제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서부터 주식을 막 단타로 막 그냥 하루 종일 주식 투자를 막 사고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이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나이가 20대가 투자하는 게 틀리고 30대가 투자하는 게 틀리고, 근데 만약에 50대다 그러면 보통 많이 쓰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11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게 주식 비중이에요. 자기의 재산의 주식 비중인데 한국은 한참 모자라죠. 대부분 부동산에 다 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60이다 그러면 40~50%는 주식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면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막 어렵게 그냥 무슨 주식 사고 팔고 그러는 것보다는 한국에 투자하는 ETF, 한국의 코스피 200개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ETF를 사거나 아니면 많이 흔하게 얘기하는 S&P 500이라든가, 그거를 뭐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느 게 좋다는 건 아니고 나는 한국 주식이 더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치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한국 주식을 사라고 해서 코스피 200을 뭐 70%를 산다든가,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뭐 30% 한다든가,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틀린데, 제일 먼저 결정할 거는 그 1억이라는 돈이 나의 전 재산에서 얼마나 큰 비중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할 거는 내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코스피를 산다든가 미국의 S&P 500을 산다든가, 그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60세로 예를 들었을 때 50%를 주식을 한다고 치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나중에 50%는 이제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은행 예금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그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일 수도 있죠. 또 부동산이 없으면 이제 리츠 이렇게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한국에 보면 80%가 부동산이에요. 네, 그게 좀 심각하죠. 네, 이게 어찌됐든 부동산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아니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편견이 있잖아요. 무조건 집을 먼저 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만 투자 대상이라고 해서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그런 게 여러 가지 믹스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 대상이에요. 주식 투자 대상인데 그 주식의 중요성은 우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새로운 그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는 건 다 기업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에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균형하죠. 일본 같은 경우도 30년 내내 사람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했어요. 근데 부동산이 계속 하락했죠, 일본이. 그 버블이 꺼지고. 한국도 부동산이 버블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재산이나 있으면 난 조금씩은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상가 같은 경우도 보면 비어있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을 산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고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금융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내 재산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동산만 좋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깨트려야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건 뭐든 간에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남들이 나쁘다고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남들이 아우 저게 지긋지긋하다 저기는. 근데 우리 한국이 어땠어요? 한 3년 동안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전부 미국에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모든 매스컴이 그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실제 상황보다도 훨씬 더 나쁘게 인식이 된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한국 기업들이 디스카운트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코퍼리 거버넌스라는 거죠. 그 기업 지배 구조의 열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주식 가격을 5천으로 가겠다고 한 얘기는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바꾸고 투자가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이 다행히도 한국 주식이 비싸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이 버블인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언젠간 버블이 터지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그걸 보통 영어로 락 바텀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바위같이 너무 낮은 가격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나 인플레이션이나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침체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주식 비중을 뭐 줄여야 되겠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경제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거시경제 때문에 주식에 잘못 그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자율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간에 나는 꾸준히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지 않고 기업을 봐라. 흔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기업을 보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S&P 500이나 코스피 200에 ETF를 사셔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AI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S&P 500에. 그리고 그게 뭐 AI가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게 뭐 당장에 뭐 6개월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또 생각 안 하는 것도 다 문제죠. 그러니까 AI라는 게 굉장히 앞으로 큰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근데 무조건 이제 제일 나쁜 게 그런 거예요. 스토리텔링이에요. AI다 그러면 막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방송에서 이 주식 사세요. AI 뭐 특혜 AI의 가장 혜택을 받는 주식이에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전부 뭐 이거는 뭐 우리 AI 때문에 이 회사가 막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다 그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굳이 한 가지만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뭐 성장주도 있을 수 있고 또 디밸류 그러니까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가치주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 왜냐하면 법이 바뀌고 하면 그 가치주가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엄청나게 싼데 가치에 비해서 근데 그동안 억눌려 있는 주식들이 많은 거예요. 법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법이 바뀌게 되면 그런 주식들은 각광을 받을 수가 있죠.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가 좋은 예죠. 일본이 기업 지배 구조가 일본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30년 내내 주식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해도 일본 기업들은 끔찍없이 안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불과 몇 년 전에 일본 정부가 이건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밸류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런 일본 기업들이 PBR이 1 미만인 회사들을 정신 차려라. 그래서 다 일로 오다가 하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확 올라가서 그동안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주식 하락이 다 한숨에 다
올라갔거든요. 한국도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너무나 싼 주식이 많아요. 이 가치주가. PBR이 뭐 0.3도 있고, PBR이 0.3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기업의 청산 가치가 만약에 1억이다. 근데 이 주식 가격은 3천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너무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많다, 한국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독 한국이 그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크게 이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많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고 전부 국영수만 잘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해도 될까? 그런 이제 의심을 갖게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도 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좋죠.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배당을 많이 주는구나. 그래서 이 기업들이 배당 많이 주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들이 있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나쁜 방법 아니죠. 또 하나는 이제 리츠 같은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건물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그러니까 ETF,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를 산다든가 리츠를 산다든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주식 비중이 나이가 더 들을수록 조금씩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비중을 늘린다든가.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 혼자만 할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자녀, 손자들 같이 경제 독립, 부자가 되는 걸 지금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각계를 하게 되면 의견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가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온 가족이 같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온 가족이 같이 해야죠. 그거를 부자가 되는 길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 돈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가 부자 되는 라이프 스타일인지 가난하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인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